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지만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새해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수업 없는 방학에도 한자리에 모인 대학 교수들.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집을 살핍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대학, 학과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 기회, 최고의 마지막 기회를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운명은 아마 좌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대는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제출할 핵심 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단과대학,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캠퍼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등을 만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실행 계획서대로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만큼 책임도 강합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컨설팅단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대학이 순천은 물론 광양과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저희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전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 대학 중에서 글로컬 탐지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치열한 경쟁 속 글로컬 대학이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순천대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통합의대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 썬더베이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설립과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썬더베이 캠퍼스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 유치추진단장과 함께 노던 온타리오 의대 사리타 버르마 총장 등을 만나 지역 여건에 부합한 전남형 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지역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을 했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월동지를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동 지역 분포도 순천만에 그치지 않고 여자만 전역으로 확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무리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내려앉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깃털을 다듬으며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첫 도래했습니다. 이후 순천만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로 향하는 중강 기착 무리까지 합류하면서 최대 8,600여 마리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원 흑두루미 월동 개체 수는 모두 6,400여 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흑두루미는 작년 11월 12일 8,600마리까지 증가했다가 11월 23일부터 6,400여 마리가 넓은 서식지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월동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3,000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서 확산한 AI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를 피해 순천만에서 일시적으로 월동했던 개체들이 올해 월동지로 다시 순천만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은 월동 지역 분포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순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흥, 보성, 광양까지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여자만 전체가 흑두루미의 중요한 월동지로서 벨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순천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해마다 월동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월동지 분포도 순천만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흑두루미들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흥군이 중국과 일본으로 고흥 김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일본 수입업체인 킨바라 노리텐과 2차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1,000만 달러 상당의 고흥 김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0년에 600만 달러 1차 수출 협약을 체결해 91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9월에도 중국 기업과 5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맺는 등 고흥 김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일상생활 속 일일 만보 걷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걷기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휴대폰 어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일 만보씩 10만 보 걷기 도전에 성공한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하는 청룡의 해 첫걸음 건강 다짐 걷기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시민 걷기 실천율이 지난 2021년 42.8%에서 2023년 51.5%로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그동안의 합의추대란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후보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끝까지 합의추대를 모색했던 전임 집행부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제6대 광양상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상의 출범 이후 불필요한 과열 경쟁과 갈등, 회비 대납 같은 금권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해 줄곧 합의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던 광양상공회의소의 전통이 깨졌습니다. 광양상의 5대 집행부는 끝까지 합의 추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54명의 6대 의원을 선출해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3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투표에 의한 경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무, 남은호, 우광일 씨 등 3명에 대한 5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우광일 의원이 6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주최 측은 후보들의 득표수도 비공개에 붙이면서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향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추대는 못해서 미안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그래도 회장으로 당신은 당선되실 분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또 기업인들에게 존중받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더 좋겠다. 첫 경선을 치른 데 대한 견해도 긍정과 부정으로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인근 상의의 사례처럼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걱정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상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제기됐던 정치권의 개입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광양상의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그리고 항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 발전 그리고 기업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강과 항만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광양상공회의소가 첫 경선을 통한 회장 선임과 함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환경당국이 여수 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산단 주변의 대기오염과 악취, 수질,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관련한 민관 거버넌스 권고 내용 중 하나로 용역비 26억 원은 산단 기업들이 부담합니다. 해수청이 낙후된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어항 건설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여수 낭도항 정비와 고흥 녹동항 부자안교 설치 등 164억 원을 들여 국가어항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도 36억 원을 투자합니다. 목포 지역 일부 도로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어 혼란을 주는가 하면 바닥 유도선은 지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교차로. 교차로를 지나다 보니 두 가지 도로 유도선이 보입니다. 하나는 새로 표시된 도로 유도선, 또 다른 하나는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과거 도로 유도선입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운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이 좀 애매하게 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쪽으로 끼어들면서 제 뒤쪽 옆에 후미추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정표를 위에다가 제대로 표시를 해두는지, 그렇게 해야 외지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초행길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도로 노면 표시 위에 새로운 도로 노면 표시가 덧칠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10m에 달하는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하자마자 차선 하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암만 해도 한 차선을 막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좀 사고 위험도 있고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유턴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 차들이 속력을 내는 내리막길 구간. 한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교통 심의 관련해서 반영을 좀 해보겠고요. 그 전에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며칠 만에 목포시는 일부 도로 차선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 최연소 의장인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철회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편가르기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건 지난 5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진군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발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 열흘 만에 공식 철회됐습니다. 임시회에서 위성식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철회에 동의하면서 의장직을 지키게 된 겁니다. 앞서 일부 강진군 의원들은 본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신임한 철회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둘러싼 편가르기, 청년 정치인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도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서 선진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 의장에 대한 명분 없는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 형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신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김보미 의장은 앞으로 강진군 의회와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탄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당 문화에 슬픈이 굴복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고. 한편 강진 지역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일부 강진군 의원과 지역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지 못한 김승남 의원도 윤리감찰단에 징계 요청하겠다는 계획. 사상 초유의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결국 철회되기는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은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유지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용식 광양시 의원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광양과 여수 산단에서 수조 원의 국세를 징수하면서도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을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8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남도가 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씩 분담하고 있습니다.